안녕하십니까. 10월 17일 아침입니다. 라임 옵티머스 금융 게이트가 진흙탕 개싸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모두 연관이 되고 또 윤석열 검찰총장을 꽁꽁 묶어두는 방법 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최근 라임 옵티머스 금융 게이트에 대해 여러 차례 철저한 수사와 수사진 보강을 지시를 했습니다. 또 조국 아들에게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또 허위로 발급해준 사실이 아니라고 선거기간 동안 내내 홍보하고 다닌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최강욱 의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를 했죠. 사실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나 이성윤 중앙지검장 라인의 반대를 무릅쓰고 윤석열 총장이 강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윤석열 총장의 행동은 그동안의 침묵, 인내에 비하면 상당히 반대되는 행동인데요. 그동안 추미애의 인사 전행 또 수사 지휘권 발동 등으로 인내하고 가급적이면 침묵을 지키던 윤석열 총장이 라임 옵티머스 사건 또 최강욱 부분에 있어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드디어 행동을 개시했다라는 뜻으로 읽혀졌죠. 그러자 예상한 대로 여권이 지금까지의 윤석열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벗어나서 이젠 공개적으로 노골적으로 윤석열을 포위하고 꽁꽁 묶어두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을 겨냥한 공격은 지금 최근 3, 4일 내에 전 여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윤석열을 묶어두지 않고서는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 의혹들, 정권 비리 의혹들에 대해서 자신들이 자유로울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이 라임 옵티머스 사건 전체를 놓고 문재인 대통령이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자신에게 불리한 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침묵을 지키고 외면하던 문재인 대통령이 라임 옵티머스 사건에 있어서는 예외적으로 입을 엽니다. 그것도 2차례씩이나. 처음에 검찰 수사에 성역이 있을 수 없다. 청와대도 모두 협조하라 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라임 옵티머스에 많은 공공기관들이 투자로 연루가 됐죠. 어떻게 해서 투자하게 됐는지를 철저히 조사해라 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가지를 노리는 것이죠. 하나는 이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돈 문제입니다. 돈 문제는 어디로 튈지 여야 정치권 모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런 돈 문제 의혹, 또 돈 문제 의혹은 좀처럼 가시지도 않습니다. 이 돈 문제 의혹에서 이번에는 좀 벗어나야 된다. 이 돈 문제 의혹이 청와대로 튀는 것은 좀 차단시켜야 한다라는 뜻이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거 청와대 행정관 정도나 적정한 선에서 마무리될 것이다 라고 하는 자신감일 겁니다. 이 권력 핵심층들은 이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었겠죠. 자, 이것은 여권 전체가 어떤 합의된 내용인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의 김태년 원내대표도 이건 금융 사기지 이게 무슨 게이트냐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민주당 대부분의 의원들이 금융 사기, 단순 사기로 몰아가고 있고 이건 문 대통령과 비슷한 기조를 유지하는 거죠. 자, 문 대통령에 이어서 이제 추미애, 최강욱 또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나섰습니다. 먼저 최강욱요. 지난 15일이죠. 이번 총선의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끝나는 날입니다. 6개월요. 지난 15일 날 윤석열이 이성윤의 반대를 물리치고 최강욱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를 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최강욱이 그날 저녁에 자신을 억제하지 못하고 윤석열에 대해서 욕설에 가까운 비난을 하면서 속내까지 드러냅니다. 최강욱이 이랬습니다. 격분을 해서 윤석열에 대해서 그동안 잠잠하더니 기어이 튀어나와 사고를 친다.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나는 신경 쓰지 않고 가겠다. 너는 네가 이야기했다시피 헌법주의자가 검찰권을 이용해서 누구에게 보복 수사를 하면 그게 양아치라고 했는데 그거 알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욕설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거, 자기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격분을 했던가 봅니다. 그동안 잠잠하더니 기어이 튀어나와 사고를 친다. 이거 지금 여권에서 윤석열을 바라보는 속내를 그대로 드러낸 겁니다. 잠잠하게 있으라라는 거죠. 네가 나오면 사고 친다는 겁니다. 자기들로서는 사고 친다는 개념입니다. 추미애가 장관으로 임명되고 난 뒤에 4차례에 걸친 인사 전횡, 또 수사 지휘권, 또 가전 방법을 통해서 윤석열을 잠잠하게 묶어두었던 겁니다. 사고 못 치게요. 자기들 입장에서. 그런데 지금 이제 윤석열이가 라임 옵티머스 사건을 계기로 이제 고개를 들고 더 이상 두고 보지는 못하겠다. 이 부분은 내가 챙겨야겠다라고 나선 겁니다. 교묘하게 그 나선 시점에 최강욱도 기소가 된 겁니다. 근데 최강욱은 사실요, 조국 아들에게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준 혐의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고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그 연장선상에서 지난 총선에서 허위 인턴서를 발급해 준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다닌 게 지금 이제 허위사실 공포로 선거법 위반으로 이번에 기소가 된 건데요. 왜 이번에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뭐 격분을 한 걸까요? 다 아시다시피 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입니다. 일반 범죄는 금고형 이상이 아니면 배지가 날아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선거법 위반은요, 벌금 100만 원 이상만 받으면 배지가 날아갑니다. 국회의원을 못하게 됩니다. 최강욱이가 설마 인턴 확인서 허위 발급한 의혹으로 재판까지 받고 있는데 이 선거법 위반으로까지 걸겠느냐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최강욱이가 이렇게 발끈하면서 자기의 속내까지 드러내게 된 거죠. 국회의원들이 가장 겁내는 게 선거법 위반입니다. 자, 다음은 어제죠. 라임의 전주 돈주인인 김봉현이가 옥중 서신, 옥중 입장문이라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발표를 합니다. 어제 갑자기요. 라임의 김봉현이는 지난 8일 법정에서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서 5천만 원의 돈을 건넸다라는 진술을 했죠. 그래서 발칵 뒤집어졌는데요. 강기정은 뭐 받지 않았다 해서 지금 뭐 소송을 걸어 놓았는데, 어제는 입장문을 통해서 강기정에게 돈을 준 게 아니다라는 식의 또 반대 진술을 했습니다. 자신의 변호사가 와서 네가 살려면 여당 정치인과 강기정 정도는 묶어라. 강기정 정도는 잡아라. 그런 걸 해주면, 그렇게 죄를 뒤집어 씌워주면, 죄를 뒤집어 씌우든지 뭐 연관을 시키든지 하게 되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이거 지금 김봉현의 변호인 얘기입니다. 김봉현이가 지 변호인이 자기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윤석열 총장에게 보고해서 보석으로 석방한 뒤에 재판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런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기정에게 돈 준 걸 불었다는 식의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서 윤석열이 등장을 하는데, 뭐 윤석열 총장이 뭘 했다는 게 아니고, 지금 자기의 변호사가 네가 강기정에게 돈 준 걸로 이렇게 엮어주면 그걸 윤석열 총장에게 보고를 해서 그러면 네가 좀 잘 되게 해줄게, 이 얘기인 겁니다. 지금 이걸 윤석열 이름을 슬쩍 끌어들이는 겁니다. 김봉현은 또 입장문 5장이 됩니다. 깁니다. 현직 검사 3명에게 1,000만 원 가까이 술 접대를 했다. 그 검사 중에 1명은 라임 수사팀에 합류를 했다. 또 검사 부인에게도 뭐 수천만 원짜리 선물을 했고, 야당 정치인에게도 수억 원의 돈을 줬다, 이렇게 썼습니다. 야당 정치인이 누구인지 밝히지도 않고, 뭐 현역 국회의원인지 뭐 원외인지 지금 이것도 불분명합니다. 이 김봉현에게 지목된 이 변호사는 정말 사실무근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무슨 윤석열 총장을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뭐 입장도 아니고요. 이 변호사의 얘기는 이런 겁니다. 김봉현에게 현직 검사를 소개해줬다 뭐 이러는데 그건 현직 검사들이 아니고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었다. 김봉현에게 정치권 로비를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검찰로부터 선처를 받아라, 이런 정도로 조언을 해준 것에 불과하다.
도망을 다니고 도망을 가서 선처를 받을 방법은 아무것도 없다. 이런 식으로 조언을 했다는 겁니다. 이거 의뢰하는 변호사들의 조언입니다. 네가 알고 있는 몇 가지를 풀어라. 그 로비한 내용을 일부분이라도, 그러면 검찰로부터 뭐 좋은 뭐 선처를 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조언을 해주는 부분이죠. 이거 의뢰. 그 이야기가 윤석열 총장 이름까지 등장을 합니다. 뭐 아무 이유도 없이 윤석열 총장이 등장을 합니다. 지금 김봉현이는 또 뭐 자신이 그런 이야기를 할 입장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런 얘기도 합니다. 조국 추미애 사태를 보면서 검찰의 짜맞추기식 이 수사가 정말 문제가 있다고 느꼈다.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뭐 이런 얘기도 입장문에 넣습니다. 자, 이 입장문이, 김봉현의 입장문이 나오자 지금 검찰 내부에서 또 뭐 검찰 출신 변호사라고 하니까 변호사들 내부에서 또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 자, 저 지목하는 사람이 누구냐? 너냐? 나냐? 아니다. 나는 뭐 김봉현을 본 적도 없다. 뭐 사실 확인이 분분했습니다.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여기서 가만히 있지 않죠. 나섰습니다. 이 검사들이 의혹이 정말 심각한 문제라면서 법무부에 감찰을 지시합니다. 민주당은 벌떼처럼 나섰습니다. 이게 권력형 게이트냐? 아니다. 국민의힘 게이트다 하면서 야당을 공격하고 나섰습니다. 뭐 윤석열을 조사해야 된다라고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대로 이 공작의 냄새가 물씬 나지 않습니까? 그걸 느꼈던지 민주당에서 총공격에 나섰습니다. 물론 사실관계는 조사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또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돈 문제는 이 누구도 정치권에서 장담할 수 없는 문제가 이 사실 돈 문제입니다. 정치자금 형태가 됐든 아니면 뭐 뒷돈 형태가 됐든 이 누구도 장담을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사실 확인이 뭐 제일 중요하겠고요. 이게 일정 부분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 그 옥중 입장문이라는 걸 김봉현이가 어제라는 그 시점에 뭐 지난달에 써놓았다라고 하는 건데 어제 발표를 했을까? 지난해 말부터 한 10개월 동안 검찰 수사가, 라임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됐는데 이 기간 동안 사건 무마를 위해서 김봉현이가 야당 의원을 접촉할 일이 그렇게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국민의힘 뭐 의원이나 국민의힘 쪽의 야당 의원이나 야당 정치인의 도움을 받을 게 뭐가 있습니까? 있을 수는 있습니다. 뭐 약간의 뭐 식사 자리 뭐 이런 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돈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하는 건요. 크든 작든 이게 걸려들기만 하면 언제든지 논란거리가 되는 거니까요. 뭐 인사 정도 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었어요. 근데 대부분 여당에 집중됐을 거다라는 걸 누구나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또 여기에 검사가 뭐 등장하긴 하지만 거기에 검사인지 검사 출신 변호인인지 모르겠지만 윤석열은 아무것도 한 것도 없이 그냥 이름이 등장합니다. 김봉현에 의해서 김봉현이 자기 변호사가 자기한테 그렇게 말하더라라고의 윤석열이가 등장할 뿐입니다. 라임 옵티머스 수사 관련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범죄의 온상이라는 게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민정수석실 소속이었던 행정관 3명이 지금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게 드러났고요. 민정수석실이 뭐 하는 곳입니까? 우리 뭐 소위 5대 권력기관이라고 하죠. 검찰, 경찰, 국정원, 금감원, 국세청을 모두 관할하는 곳입니다. 지금 라임의 김봉현이가 가장 무서운 곳은 금감원과 검찰입니다. 그 모두를 관장하는 곳이 민정수석실입니다. 민정수석실 행정관들이 지금 연루가 된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과연 여기까지 뿐이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민주당에서 국민의힘 게이트다. 윤석열도 조사하자 하니까 좋다. 국민의힘에서 어제 이야기를 했죠. 특검 가자 그러면. 모든 걸 다 털고 특검으로 조사를 하자. 뭐 청와대고 어디고. 민주당은 그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 여권에서는 라임 옵티머스 사건을 진흙탕 개싸움으로 몰아가고 싶은 겁니다. 그 다음 윤석열을 꽁꽁 묶어둬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낀 겁니다. 과연 윤석열이 라임 옵티머스에 대해서 2차례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고
또 수사진 보강을 지시했습니다. 윤석열의 뚝심으로 이걸 밀고 갈 수 있을지, 이걸 밀고 가는 데는 국민의 힘, 국민의 성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을 괴롭히고 윤석열을 꽁꽁 묶고 윤석열을 체포하다시피 하는 행동들이 수도 없이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진흙탕 개싸움으로 몰아가는 이건요, 특히 정치 자금 돈 문제에 있어서 이거 정치권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